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예전에 충무로에 소위 펫샵들이 쫙 늘어서 있었거든요. 네. 고백합니다. 거기서 강아지 구경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그 펫샵에서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아서 오면은 몇 마리의 강아지 중에서 꼭 한 마리는 파보장염에 걸려서 피살사를 하고 죽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강아지 죽었어요. 그러면 펫샵에서 다시 새로운 강아지를 준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파보장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다. 여전히 파보바이러스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바이러스 질병과 주도로 시행이 된 국내 개 바이러스 질병 현황 연구 결과가 최근 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카이스라고 국가 가축방역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된 개 바이러스성 질병 데이터 95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이제 분석한 건데요. 모두 폐사한 개체였고 폐사한 개체를 대상으로 조직 병리학적 소견, 분자 생물학적 분석까지 모두 시행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 결과 파보바이러스로 사망한 개체가 가장 많았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맨 왼쪽 CPV가 개 파보바이러스입니다. 953마리 중에서 464마리, 48.7%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 뒤를 개 디스템퍼 바이러스, 광견병, 그 뒤를 개 아데노바이러스, 개 코로나 바이러스, 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개 허피스 바이러스,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이름들이 이제는 저도 좀 익숙한데 네. 파보도 그렇고 디스템퍼도 그렇고 개 홍역을 디스템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저희가 강아지 키우면 사실 예방접종 하잖아요. 네. 그때 다 들어봤던 이름들입니다. 맞습니다. 강아지 기본 4종 백신 제일 많이 맞추시잖아요. 우리가 DHPPI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 DHPP가 디스템퍼, 헤파타이티스, 아데노입니다. 간염, 네. 파라인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 약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광견병 예방접종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접종도 하셔야 되고요. 네. 코로나 작년 맞추시고요. 캔넬코프 맞추시고요. 최근에 여기에 개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백신도 많이들 맞추시거든요. 네. 결국에 이번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이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들을 지금 다 예방접종으로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강아지 953마리가 죽었는데 절반 정도가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었다. 사실 이 자료만 보면은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접종으로 미리 저희가 조심할 수 있는 질병들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우리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예방접종은 제대로 잘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실제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냐 이제 이게 네. 핵심이잖아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항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항체가 검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예방접종이 얼마나 효과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 반려동물이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질병을 막아낼 수 있을지 혹은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견 혈청 샘플 400개에 대한 중화항체가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해외 나가려고 검역을 받은 개체들이네요. 네, 맞아요. 검역할 때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네. 그때 검사 의뢰한 혈액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두구두구두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그 결과 디스템퍼, 아데노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이 4개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항체 양성률을 보면은 파보가 99.3%로 가장 높았고요. 나머지 3개도 80% 내외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파보, 디스템퍼, 그리고 아데노, 파라인플루엔자 모두 종합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체 양성률이 근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려견들이 예방접종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질병에 노출돼도 예방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400개 샘플 자체가 반려견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고 검역을 받는 개체들의 샘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역을 위해서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맞춰야 되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도 받아야 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 평균 반려견보다는 조금 더 잘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방접종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체 양성률도 중요하지만 항체가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항체가 얼마나 충분히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체가의 수치, 방역 역치가 중요합니다. 이 연구진이 설정한 방어 역치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파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질병의 방어율은 45%에서 54% 사이였습니다. 항체 양성률은 높았는데 질병 방어율은 낮았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만약에 받았지만 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항체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같은 시기에 같은 예방접종을
맞아도 개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개체보다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도 이 연구 결과에서 추가 접종, 우리가 부스터 접종이라고 하죠. 부스터 접종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우리가 강아지 어릴 때 2주 간격으로 5차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면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추가 접종까지 정기적으로 꼭 해야지 안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관련 자료가 또 공개가 됐다고 해요. 네, 또 비슷한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 우리가 와사바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백신 가이드라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7년, 2010년, 2016년에 이어서 8년 만에 개, 고양이 백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개 파보, 디스템퍼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꼭 맞춰야 될 코어 백신, 핵심 백신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어릴 때 이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하는 초기 백신, 우리나라는 보통 2주 간격으로 하죠. 이 초기 접종이 끝난 뒤에 4주가 지나면 항체가 검사를 해서 질병을 충분히 잘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26주령부터 추가 백신, 부스터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까 핵심 백신으로 분류한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많이 나온 바이러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예방접종은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이후에 항체가 검사를 한다든지 부스터 접종,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반려인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